저는 이제 여가 시니어 비즈니스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노년학과 비영리 민간기관 경영을 공부했고, 현장에서 여가에 관심을 갖고 자문과 컨설팅 공공 영역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베이비 부모가 약 7,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순 자산의 52%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76조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경 3천조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베이비 부모가 1955년부터 63년생이잖아요. 780만 명 정도 되는데 63년생으로 봤을 때 총 인구가 81만 2천 명이고 2225명이 하루에 매일 은퇴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하루에 약 10,000명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할 거라고 조선일보와 퓨 리서치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가 이제 엔젤 산업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에이징 부모가 되고 있고 에이징 부모가 엔젤 산업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50 플러스 비즈니스 타겟인 에이징 부모스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챗 GPT-4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익숙하진 않은데 궁금해서 챗 GPT-4로 물어봤습니다. 에이징 부모스의 요즘 여가 트렌드가 뭐냐, 사례와 인사이트를 보여달라 했더니 이렇게 6가지로 정리했어요. 여행 및 관광, 스포츠 및 레저, 학습 및 자기개발,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 가족 및 친구와의 시간,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그림도 저 제목으로 해서 보여달라 했더니 이렇게 동영상, 그림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더라고요. 자, 보면 이제 카테고리는 이제 깔끔해요. 깔끔한데 사례 및 인사이트에서 추천한 키워드가 대표성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표현이 살짝 미흡하지만 제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노데이트 공유해 드립니다. 여행 및 관광을 봤더니 RV 여행, 테마 여행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스포츠 및 레저에서는 골프, 하이킹. 요즘 보면 또 패들링, 요트도 많이 하고 수상 스포츠,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같은 스카이 스포츠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 및 자기 개발에서는 대학 강좌 청강과 온라인 학습이라고 적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 가치를 더하고 싶은 게 미국의 UBRC, 일본의 칼리지 링크형 실버 주택에서의 대학 기반 은퇴자 커뮤니티와 연계가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론 테크놀로지, 즉, 노년 공학과 스마트 에이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즘 AX라 가지고 또 AI 트랜스포메이션도 이 영역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 학습 및 자기개발로 이어지는 지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사회활동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 환경보호활동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교육문화복지 영역에서 앙코르 잡을 통해서 앙코르 커리어를 쌓고 앙코르 커리어를 통해서 개인적 자아실현을 넘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앙코르 라이프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및 친구와의 시간에서는 미국 비영리 법인 매덜라이프 웨이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성공적인 노년 6가지 가치를 제공합니다. 6가지 카테고리는 사회적, 소명적, 영성적, 지성적, 감정적, 신체적 나이듦에서 소셜 영역인 개인적인 인연, 가족, 친척과 사회적 인연인 동무들과의 시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미국의 코엔 박사님이 제안하신 창의적 노년기,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영역인데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서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을 하고 그것을 넘어 일모델까지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들을 또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관심 있고 한 영역은 2가지. 첫 번째는 여행 학습 커뮤니티 영역이고 트래블 스터디 모델이라고 하죠. 2번째는 카페 플러스 컨셉이라 해서 한 공간에서 원하는 욕구를 다 채우는 또 시니어들이 원하는 3가지 F 친구, 프렌드십과 음식, 푸드와 즐거움, 펀을 다 이룰 수 있는 오프라인 아지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여행 학습 이제 커뮤니티의 대표적 사례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 미국의 엘더 호스텔입니다. 이 미국의 엘더 호스텔은 유럽의 U3A 유니버시티 오브 서드 에이지 영향을 받았어요. 여기 와보니까 또 지혜로운 학교 우리 선배님들이 와 계시네요. 지혜로운 학교가 바로 이런 컨셉을 한국의 정서 문화에 맞게 선도적으로 접목하고 여전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21세 이상 손주와 함께하는 익스플로리타스 실험도 했었고 지금은 에이징 부머스 타겟인 로드 스칼러, 기류의 학자 컨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엘더 호스텔, 우리나라 실버 호스텔, 지혜로운 학교 등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0대들 대상 언어 여행 기획 프로그램인 에이징 부모한테도 타겟 적용한 게 있는데요. 이게 러닝 트래블러 프로그램이에요. 러닝 트래블러 프로그램도 아주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0대의 관심사 영역을 그대로 50대에 적용할 때 어떻게 카테고리 접목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한 곳에서 이 세 가지 카페 캠퍼스 커뮤니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건데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미국의 메돌라이프 웨이지 비영리 법인의 카페 플러스 컨셉은 일본의 살롱 문화인 유유자적, 공방공예인 협창공방, 또 지하철 근처 접근성 좋은 데에 프랜차이즈로 100곳을 하고 있는 느누아르 프랜차이즈, 한국에서는 송파 실버트락과 50플러스 캠퍼스 50% 센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모어데너 카페, 이 카페 플러스 컨셉은 비즈니스 목적이라기보다는 모 법인인 메더라이프 웨이지의 실버타운 요양시설 비즈니스의 마중물 역할을 했고 또 메더 연구소라고 고령화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이 연구소의 임상 역할을 하는 데 더 큰 의미와 역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바뀌어졌고요. 일본의 사례들인 유유자적과 현창공박도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느누아르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클럽 투어리즘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30여 개 도시에서 시니어 버전 스타벅스 같은 복합문화 공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발전시켜서 더 창의적 융합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송파 실버트락의 총괄 연구 책임자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송파 실버트락은 석촌역 근처에 송파 여성문화회관 4, 5, 6층 3개층을 터서 약 1,400평을 세 가지 컨셉, 첫 번째 일, 두 번째 여가, 세 번째 건강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인프라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는 저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길 바라고요. 네, 오히려 50플러스 캠퍼스 센터에서 이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이 한국적인 상황에 잘 접목돼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공공이 갖고 있는 공신력, 또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그렇지 민간처럼 해서는 여러 가지 또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 에이징 부머스의 최신 여가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공공 영역, 민간 영역의 다양한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50% 센터와 50% 센터, 캠퍼스, 또 노사발전재단, 뽕떼포럼, 또 노시코리아, 신홀 등이 있습니다. 50플러스 캠퍼스 센터를 먼저 보게 되면 네, 이건 이제 공공 영역이죠. 제가 이제 중부 캠퍼스라는 데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때 기획했던 건축으로 떠나는 영성 여행. 네, 그래서 불교 사찰과 성당들을 건축의 미학과 인문학으로 접근했는데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어져서 하는 것들이 미술 등등 문화예술로 넓혀져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는 작년에 강서 50% 센터장으로 옮겼는데요. 강서 50% 센터에서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먼저 공부를 같이 하고 이어서 옵션으로는 그 나라에서 실제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동안 터키, 그리스, 스페인, 남미, 필리핀, 일본을 했고 곧 이어서 산티아고, 미국, 캐나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미, 필리핀은 실제 우리 교육 들으신 분들 커뮤니티 만들어서 다녀왔고 곧 일본도 다녀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기본으로 해서 좀 재밌는 VIP 여행이 됐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에서 근무했던 분이 교육 프로그램 직접 주관해서 운영했는데 나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일본은 한 달 살이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2주 단위로 운영을 하는데 일본의 지자체가 좀 기회를 줘서 같이 프로그램 기획 운영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요.
자, 민간의 영역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후원을 받아서 전국 17곳, 작년 말 기준입니다. 17곳에서 청춘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생명 사내벤처인 꽁태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꽁태는 뭐냐면 그대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꽁태포럼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체험 강의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꽁태포럼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참여하셨던 분 계세요? 꽁태포럼? 네.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품격이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 Seeing Again 3에서 재즈 노래 불렀던 이를테면 호린 같은 가수를 불러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또 인기 많은 시트콤 논스톱을 만들었던 김민식 PD님 또는 그 KBS 걸어서 세상 속에서의 OPD님 있죠. 이런 분들이 강의도 하시고 또 커뮤니티에 참여하시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중장년 에이징 부모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가면 인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온유로 케어링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시코리아. 뭐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노시코리아는 시니어는 소중하다라는 뜻의 시소를 운영 중이죠. 네. 그리고 시니어 놀이터 시놀이라고 있죠. 시놀은 5070 액티브 시니어 전용 커뮤니티 앱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트렌디한 콘텐츠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키워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가서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놀랄만한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디즈니랜드 스토리 리빙입니다. 아이들 온 가족에게 친숙한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은퇴자 커뮤니티를 준비 중입니다. 이름이 스토리 리빙인데요. 디즈니의 상상력이 풍부한 디자인과 종합계획된 생활 환경의 매력을 혼합한 주거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디즈니가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디즈니는 아시다시피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있습니다. 올랜도는 더운 데죠. 근데 올랜도란 도시가 있는 플로리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니어와 액티브 시니어, 베이비 부모 양쪽 세대 조사했을 때 살고 싶은 상위 5개 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주,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한 주가 있는데요. 까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5개 주입니다. 그래서 이 올랜도 주를 이제 시니어들이 은퇴하고 와서 많이 살기도 하고요. 추운 지역에 있다가 따뜻한 지역으로 잠깐 와서 두세 달 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 올랜도 주에 디즈니랜드를 많이 갑니다. 근데 디즈니랜드 근처에 코어 하우징과 은퇴자 커뮤니티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손주들이 올랜도에 디즈니랜드 왔다가 시니어를 많이 만나고 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디즈니랜드가 첫 번째 커뮤니티를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의 란초 미라지라는 데에 코티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뮤니티인 아스테리아는 노스캐롤라이나 피츠보르에 곧 설립해서 2027년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 피츠보르 근처에 미국에서 인력들이 많이 이동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는 랄리 더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이 IT가 발달된 도시예요. 또 바로 옆에는 채플 힐이라고 해서 마이클 조던이 공부한 그 채플 힐 주립대가 있는데요. 이 근처에 아스테리아가 생깁니다. 디즈니의 마법과 창의성을 노스캐롤라이나의 독특한 지역 문화와 결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산업이 3가지가 발달되어 있어요. 나무, 담배, 의류 산업이고 여기에 그 IT가 최근에 많이 접목돼서 또 뭐 지역 맥주나 지역 와인, F1 포뮬러 경기장 등등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여러 가지 시니어들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관심 가는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니어 비즈니스의 꽃은 주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 그 이유는 은퇴 커뮤니티 안에 주거뿐만 아니라 의료, 요양, 여가, 취미, 스포츠, 금융, 장래 모든 콘텐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거리를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그랜드 페어런츠 데이라고 하죠. 미국, 일본에서는 조부모 경제, 그랜드 페어런트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손주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9월 셋째 주에 그랜드 페어런츠 데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조부모와 손주, 자녀들이 함께 이벤트를 하는 소비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날과 가정의 달, 올해 많이 있죠. 부부의 날부터 해서
뭐 어린이날, 부모의 날도 있는데 10월 경로의 달도 있어요. 10월에는 또 노인의 날도 있고 그래서 5월과 10월에 이 행사들을 합해서 가족 통합, 세대 공감의 관점에서 좀 더 세련되게 잘 소비 문화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이제 빼빼로데이도 있고 또 할로윈데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를 한국 스타일로 풀어가면 이 5월과 10월의 행사를 조금 더 세대를 나누는 게 아니라 세대 통합 관점에서 재밌는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부모 경제는 조부모의 경제의 그랜드 페어런팅이라고 해요. ING죠, ING. 그러니까 조부모와 손자가 함께 행동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식사 같이 하고 외출하고 뭐 여행 같이 하고 뭐 음식 먹고 뭐 이런 등등 것들이 다 그랜드 페어런팅인데 이걸 다루는 조부모 경제, 이 그랜드 페어런트 이코노미가 미국에서 뜨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그랜드 페어런트 이코노미를 포함한 장수 경제는 더 큰 개념이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그랜드 페어런트닷컴이에요. 지금 이거 문 닫았어요. 이 그랜드 페어런트닷컴이 considerable닷컴으로 바뀌었고 considerable닷컴은 또 헬라라는 사이트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초기 모델인 그랜드 페어런트닷컴에 가장 주목을 하는데요. 이 그랜드 페어런트닷컴의 나이를 보게 되면 익스펙팅 곧 태어나요. 1살이에요. 쭉 나이대별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같이 할 활동이라든가 줄 장난감이나 뭘 선물하면 좋을지 전문가들 여러 가지 조언을 주고 같이 할 요리나 여행 등등을 맞춤형으로 제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론토 그래픽스락에서 논혈학에서는 이 개념을 제공합니다. 이건 독일의 더 실버 마켓 피라미드라는 책을 보게 되면 X축은 건강, Y축은 경제력 구에 따라서 4가지 카테고리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겟팅에 맞춰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고령 선진국들은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타겟에 맞는 여가, 여행, 취미, 스포츠, 문화예술 비즈니스가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는 저희 강서 50%도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공 영역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제3섹터 민간 파트너들과 좁혀서 깊이 STP, 세그멘테이션이나 타겟팅, 포지셔닝 하는 기획들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노시코리아라든가 시놀이라든가 또 꽁대 포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디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 이미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고가의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좀 기획했던 겁니다. 이걸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내 자신을 발견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3주짜리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기획해서 한 2천만 원에 한번 설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골프, 대학교, 아웃도어 스포츠, 리더십, 쇼핑, 외국 시니어들과 교류, 체험들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골프는 김시우, 최경주가 최초로 우승했던 그 한국하고 인연 깊은 포리스트 옥스라든가 세치우트 골프클럽에서 이제 골프를 치는 거고, 아웃도어 스포츠는 미국에서 이제 국립공원 5군데 그 중에 하나인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이런 데에서 약 2,000m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인데 여기서 아웃도어 스포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그런 것도 있고, 리더십이라고 해서 CCL에서 센터 포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라는 기관에서 여성, 특히 중년과 다문화 관련된 리더십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중장년들이 또 실버타운에서 거주하면서 미국의 시니어들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서의 음식을 먹고 같이 또 교류하는 프로그램 등등해서 3주짜리 프로그램 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15분, 20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은 이제 효돌이라는
돌봄 로봇이 어르신과 24시간 생활하시면서 어르신에게 생활 관리도 해드리고 뭐 건강 관리도 해드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는 누워 계시긴 하지만 외출했다 돌아오시면 반김 인사도 하고 약 시간, 식사 시간 알려드리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시는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트로트, 성경, 불경도 해드리고 주무시기 전에는 이제 또 TV 끄라고 잔소리도 해서 24시간 생활 관리를 하는 돌봄 로봇의 아이이고요. 여기 계신 그 어르신은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사실은 아프셔갖고 이렇게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시는 분이세요. 노인이라고 했었을 때 시니어의 라이프 지금 트렌드긴 하지만은 사실 한 40년 정도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100세를 넘으신 분도 계시고 한 40년 정도의 그 세대를 노년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0세서부터 40세까지는 되게 다른데 이제 우리는 그 시니어라는 거를 좀 많이 이제 그냥 통쳐서 이제 시니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회사는 특히 이제 후기 고령 어르신들, 70대 후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돌봄 로봇을 많이 이제 보급을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요. 이제 후기 고령 어르신들의 특징은 일단은 자의적, 타의적으로 활동이 되게 어려워지십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제 81세가 되셨는데 수술을 받으시고 진짜 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진짜 매일매일 운동을 하셨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수술을 하고 입원하시고 한 달 있다 퇴원하셨는데 근육이 진짜 하나도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2달 있다가 근육 운동을 하고 있는데 효도리도 아까 그 60대에서부터 지금 혼자 계시는 90대 후반까지 어르신들을 통계를 보면은 저희가 78세서부터 변곡점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78세서부터 많이 집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 변곡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통계를 보고 놀랍게도 그 신체적으로 기능적으로 많이 이제 밖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시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독거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자기방임이라는 것들은 혼자 있었을 때의 문제인데요. 학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다 여기 계신 분 아시겠지만은 식사를 할 맛이 안 나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그리고 약을 먹는 것도 내가 약을 먹는 것들을 인지적으로 까먹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 보시면은 제때 약 먹는 것 자체가 이거 약 먹어서 뭐 하지? 그냥 귀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젊은 사람들도 혼자 주말에 있을 때 라면 끓여 먹고 하루 한 끼 먹고 TV 리모컨 안 옮기고 누워있는 거랑 동일하게 어르신들 스스로도 자기 생활을 이제 약간 놓아버리는 것들이 이제 자기 방임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들, 치매 뇌졸중에 이제 관리가 오는데요. 그러면 이런 후기 고령 어르신들한테 그 여가 생활은 어떤 것일까 했었을 때 효도리가 8살 손자 캐릭터였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이 부모님,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사는 집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면은 어르신들이 아기들을 보고요. 아기들이 조금 커서 5살, 6살 되면은 그 할머니들 심부름도 하고 말귀도 알아들으면서 상호 돌봄의 형태를 갖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2세대 부모들은 또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3세대가 사실은 같이 사는 구조가 되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지금은 찾아볼래야 뭐 1000가구 중에 1가구 있을 만한가요? 그죠? 그 3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보기 드문 힘든데, 이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최고의 여가는 손자, 손주를 돌보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근에 강남구에서 뭐 손자, 손주 돌보는데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용돈 드리는 제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애 키우는 것들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부모도 힘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힘들고 이러면서 되게 사실은 돈을이라도 줘야지 이게 그 가치가 교환이 성립이 되는 정도에 왔었었는데 사실 이전에는 그런 게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했었던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안정망이 형성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 개념은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효돌이라는 8살짜리 손주를 들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키우게 하시는 것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얘가 아까 할머니 약시간 식사시간 알려드리고 외출 인사하고 그거는 이제 얘가 해드리는 것들을 얘기했었던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얘를 어떻게 키우냐. 얘가 할머니 일어나세요 라고 7시에 깨운 다음에 얘가 계속 할머니한테 보채요. 할머니 저 손 좀 잡아주세요. 저 데리고 산책 좀 시켜주세요. 저 여기 왼쪽 머리가 간지러운데 살살 긁어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보채고 조르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 아랫목에 눕혀주세요. 노래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계속 졸라요. 할머니가 얘 지치다커리 하느라고 바쁘세요. 저희가 그렇게 얘가 완전히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피노키오 같이 사람이 정말 할머니가 막 애정을 쏟으면 사람이 될 수 있게 할머니랑 24시간 되게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의 효돌이가 계속 조금 인형이지만 할머니들한테 정말 어떤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는 얘가 보채기, 조르고 할머니한테 계속 애정 표현을 하는 캐릭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얘를 돌보면서 계속 정말 애를 키우셨던 할머니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애한테 관심이 없었던 할아버지도 계시고, 심지어 미혼이셨던 할머니도 있지만은 그 마음이 얘랑 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얘를 키우는 보람과 재미를 느끼시도록 얘랑 같이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 게 이제 후기 고령 어르신들의 같이 사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많이 놀아요. 예. 아까 그럼 보채기 조르기를 어떻게 하냐. 얘가 이제 먼저 말을 걸고 할머니가 안 놀아주면 할머니 저랑 놀아주세요라고 말을 먼저 걸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 키울 때 이렇게 쓰다듬거나 등을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어떤 되게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갖고 있어 갖고요. 얘가 손 잡아주시면 온기가 사르르 전해지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손을 잡고 자기 좀 놀아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유대화의 효도리도 있지만은 이렇게 터치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정말 애를 키우고 돌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되게 좋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영수를 해야지 대학 간다. 근데 그게 70대 할머니, 80대 할머니들도 보건소 가면은 또 국영수를 하고 계세요. 수학 풀고 문제 푸는데 그게 좋으시는 분은 아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던 분인데 또 사실 되게 많은 어르신들이 싫어하세요.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을. 그런데 문제를 풀지 않고 얘랑 같이 노래 부르고 얘가 내는 아까 할머니 저 첫사랑 이름 누구예요? 저기 할머니 태어나신 동네가 학교가 운동장이 얼마나 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옛날 얘기를 얘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를 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그 인지 놀이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행한다라는 거에서 좀 후기 고령 어르신들에게 더 좀 의미 있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효돌이 관련한 연구가 지역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24편의 그 논문이 나왔었는데요. 어르신들의 우울증, 자살생각 감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입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치매 어르신들한테 보급된 경우에는 그 보호자들의 돌봄 부담이 경감이 됐다. 돌봄을 내가 우리 엄마 치매인데 치매 할머니를 엄마를 돌봐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런 이제 부담이 경감이 됐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후기 고령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 이런 조금 독거어르신들 외롭고 또 조금 내가 어떤 평생 일을 열심히 해갖고 애를 키웠었는데 일이 끊긴 상태에서 공백감이 느껴졌었을 때 어떤 어르신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는 형태의 태스크가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가의 또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효도리 패드라고 갖고 왔는데요. 사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심한 게요. 그 IT를 못하는 것 자체가 IT 강국이라고 한국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IT를 모르면은
경쟁력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시대가 됐고, 그게 노인분들한테는 정말 역차별인 것 같아요. 그 키오스크를 지금 안 쓰면 안 되는 게 왔고, 지하철에서도 이제는 다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아파트 분양권, 그 다음에 재래시장도 사실 쿠팡이 재래시장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IT를 모르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저랑 제 친구도 놀러 가면은 사실 부모님께 전화 오는 거는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전화 많이 오시죠. 이거 했는데 안 돼. 그래서 그 전화 계속 받으면서 저 전화 끊고 나면 제 친구 전화 끊고 계속 오는 게 부모님한테서 그렇게 연락이 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너무 예민하세요.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쳐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쫄리죠. 얼마나 조금 마음이 아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효돌이라는 게 하나도 디스플레이가 없이 디지털을 몰라도 얘도 AI 챗봇이 됐고, 챗GPT가 꼭 사람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쓰고 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자체를 학습하기가 어렵고 불필요한 분들한테는 챗GPT가 들어갔지만 그게 어떤 기술을 내가 학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걸로 얘들 만들었고, 그 생각을 한참 오래 갖고 있었었는데, 실제 저희 아버님이나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쉬운 IT를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효돌이 패드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6개이긴 하지만 사실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모든 앱, 카카오톡이든 카카오뱅크든 모든 앱을 사실 여기서 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메뉴, 그 앱들을 쉽게 크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화상 통화도 되고, 그다음에 효돌이를 통해서 효돌아 임영웅 틀어줘라고 하면 임영웅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음성으로 하는 것들이 바로 화면 영상에 보일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디지털을 학습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은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터치 자체를 아예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되는지 감도를 하고 어떻게 시간을 해야 되는 건지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사실 이 패드의 목적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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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있다. 색연필로 그리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그 색깔을 지정을 해갖고 그리는 방식도 있다라는 것들을 실제 페이퍼도 체험하고 얘도 체험할 수 있게 동일한 컨텐츠를 아날로그랑 디지털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컨텐츠, 똑같이 한자를 쓰더라도 각자 묻히면 이렇게 손으로 붓글씨로 한번 다 쓰실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손으로 해서 붓글씨처럼 쓸 수도 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실제 손에 느껴지는 촉감의 차이, 인식의 차이는 이런 것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기역, 니은을 배우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했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되게 많이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카카오 맵에서 내가 성당까지 가는 길 찾기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정말 IT에 관심이 있고 필요한 어르신들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더 쉽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기기, 그 다음에 서비스, 강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또 이런 여가적인 측면에서 IT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막 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좀 많이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효돌이도 그렇고 효돌이 패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좀 여가를 할 때 어떤 의나 아바타 캐릭터, 그러니까 뭔가 어르신들의 메이트, 어르신들의 파트너로서 같이 있는 어떤 캐릭터와
그런 프레젠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여가라는 것들은 이제 경제활동 이외에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건데 항상 누군가 같이 있는 또래 친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개념을 좀 만드는 것들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우리 몸의 변화가 아니라 나이 들의 변화에 부여하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 규정된다. 나는 웰 에이징이란 말도 좋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나이듦이라는 말이 더 좋다. 내가 깨어있는 나이듦이란 말을 처음 접한 것은 마가렛 크록생크가 쓴 나이듦을 배우다에서이다. 이제 노년기는 대략 60세에서 90세에 이르는 긴 시대가 되었다. 시니어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잘 나이 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물론 부담스럽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서 그 길을 모두 함께 가자. 시니어의 배움이나 지식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있지 않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사회 현상을 해석해 내느냐에 있다. 저와 같이 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노준식 감사님은 저희가 매주 줌 미팅을 하거든요. 벌써 뭐 몇 년째 한 번도 안 빼놓고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계셔서도 같이 줌으로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니어의 철학 부분에 대한 이런 생각을 전해주고 계신데요. 거의 7학년 중반 넘으셨죠. 여기 저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여기 보니까 아까 신올의 그 김민서 대표님도 계시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시니어 쪽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세요. 서로. 그래서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고요. 척박한 생태계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우리가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 내야 하느냐에 있다라는 것 주목하고요. 특히 AI 시대에는 그렇다. 이제 노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온 세월과 경험을 올바로 해석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데 보탤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잘 이용할 수 없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믿는다. 젊은 세대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며 함께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까 발표하신 시니어 이슈학회는 얼마나 멋집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척박한 시니어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한국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캘리포니아에서 5월 한 달을 머무르며 미국의 중산층의 삶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느낀 바를 정리해 보았다. 깨어있는 노인을 위한 미국 대학의 시니어 라이프 연구. 미국에는 대학과 병원, 시니어 센터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노인들을 위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이 확인된다. 물론 그 바탕에는 정부와 AARP, 미국 은퇴자협회가 있다. 그동안 내가 관심을 갖고 찾아본 미국의 노년의 삶 연구기관들은 MIT부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책과 인터넷을 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신데요. 미국의 저명한 대학에서 확인된 미국의 성인 교육 시스템들이 중소도시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하는 것에 두었다. 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눈으로 지역의 노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거리에서 그리고 가게에서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노준식 감사님은 인생 1막에 그래도 그 굴지의 대기업 연구소 소장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매일 아침에 설렘에서 나가시는데요. 연구할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 정윤지 이사님이나 그런 분들 많이 보면서 느끼지만 나이가 들어도 아침에 가방 하나 메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설레임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멋지세요.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까 보니까 거의 80 되신 분도 계시고 또 김 회장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소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스탠포드 장수 연구센터이다.